저에게 청각장애는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각장애인 친구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김진우 감독의 나는 볼이라는 작품을 기대했습니다. 사실 청각장애인을 소재로 한 영화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가족 중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미라클 밸리에 Chers parents, je pars. Ça n'excuse pas tout d'être sourd. Vous faites chier. Je vous aime et je pars. 청각장애인 부부가 하나뿐인 아들을 힘겹게 키우는 이야기인 아들에게 가는 길. 나 좀 여기 올려달라고. 에이? 두 영화 모두 저에게 많이 와닿는 영화였습니다. 아무래도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 바로 근처에 있기에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들에 대한 인식이 어떠해야 하는지, 현재 우리 사회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감독 김진우의 말처럼 청각장애인은 문화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특히 극장에 가기 힘들죠.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0년 현재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버전 영화가 존재하긴 하나 우리는 거의 본 적이 없죠. 영화뿐 아니라 우리 사회 대부분 여타 장애와 달리 청각장애에 대한 배려는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 나는 볼이는 꽤나 반가운 영화였습니다. 청각장애인을 고려한 자막 센스가 눈에 띄었고, 어린아이의 눈높이에서 진행되는 카메라 포커스, 청각장애인 가족 내에서 비장애인이 겪는 차별과 청각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시선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청각장애를 잘 표현해낸 작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소소하지만 명확한 주제를 전달하고 있는 스토리는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몇몇 단점이 보이긴 하지만 장점이 훨씬 많았던 영화, 김진우 감독의 나는 볼이 리뷰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영화의 스토리를 살펴보고 해볼게요. 스포일러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한적한 바닷마을에 살고 있는 보린의 가족. 11살 소녀 보린은 가족 중 유일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어디를 가든 11살 어린 소녀 보린은 항상 앞에서 가족들을 챙겨야 합니다. 버스표를 사는 일부터 엄마 대신 택시 조수석에 앉아 길을 안내해야 하며 한 달에 한 번 있는 짜장면 데이에 동생을 위해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것까지. 보리는 가족들과 달리 들을 수 있기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족들을 지켜야 합니다. 철이 일찍 들어버린 친구죠. 시간이 흐를수록 친구들과 말로 하는 대화가 익숙해진 보리. 그리고 가족들은 귀가 들리지 않는 남동생을 더 챙기는 눈치인데요. 가족들 사이에서 점점 소외감을 느낀 보리는 본인도 동생처럼 소리를 잃게 해주라는 소원을 빌게 됩니다. 과연 보리의 엉뚱한 소원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집에 있으면 혼자인 것 같고 또 엄마랑 아빠랑 저 보고 있으면 되게 행복해 보여. 저는 아이들이 주인공인 영화를 좋아합니다. 성인이나 청소년 배우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는 많지만 아동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죠. 영화 소재의 다양성이란 측면에서 아동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우리 집 등 윤가은 감독의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죠. 윤가은 작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답게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카메라가 머무른다는 겁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 나는 볼이도 마찬가지로 카메라의 대부분이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촬영되고 있습니다.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대부분의 장면이 볼이라는 11살 소녀의 시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는 아이들을 이해하겠다는 감독의 다짐입니다. 어른들의 시점에서 아이들을 내려다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동등한 시선에서 그들을 하나의 배우로서, 인간으로서, 등장인물로서 이해하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따뜻한 시선에 감동할 즈음 영화 내내 펼쳐지는 바닷마을의 포근한 풍경들은 우리를 영화에 푹 빠져들게 만듭니다. 산과 들이 있는 농촌에 살기에 바다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저에게 바닷마을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들게 해줄 만큼 영화 속 카메라에 담긴 바닷마을 곳곳의 풍경들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영화 나는 볼이는 소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청각장애인 가족 집단에서 유일하게 장애가 없는 볼이라는 인물은 그녀가 가족들과 공유하는 지점이 없다는 점에서 소외가 예고된 인물입니다. 영화 초반 가족들과 함께 마을 축제에 간 보리가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소외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귀가 들리지 않기에 꼭 붙어 다니는 새 가족과 달리 귀가 들리는 보리는 혼자 떨어져 있었고 가족들을 잃어버리지만 안내 방송조차 할 수 없는 상황. 경찰서로 달려가 엄마 아빠가 아닌 고모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 이는 보리의 일상이 항상 가족과 유리된 것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외감은 부모님이 자기 앞에서 동생을 더 챙길 때 극대화되죠. 이에 보리는 가족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 소리를 잃고자 했고 결국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 공동체로서의 동질감을 회복한 보리에겐 또 하나의 소외가 다가옵니다. 바로 친구, 사회로부터의 소외 및 차별이죠. 소리가 들리지 않는 보리에게 매몰차게 대하는 친구들, 불쌍하게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 뒤에서 욕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까지. 보리는 새로운 소외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리가 귀가 안 들리는 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게 비극성을 더욱 심화시켜주는 설정이죠. 이 어린아이가 그러한 차별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이 보리를 그렇게 만든 것인가? 왜 사람들은 청각장애인을 차별하는가? 이러한 연출이 주는 주제는 특정 집단 내의 소수가 차별받는 현실에 대한 비판일 겁니다. 비장애인으로서 가족 공동체 내에서 소수였던 보리, 장애인으로서 사회 공동체 내에서 소수였던 보리. 즉, 우리 사회에서 소수는 그곳이 어디든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 영화가 드러내고 싶었던 부분이 이러한 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다수의 소수에 대한 차별이 옳지 못하다는 것. 이에 연장선상에서 성인, 청소년과 달리 소외받는 소수인 아동이 주연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소외 현상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영화는 결말부로 가며 소외를 극복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는 부모님께 말합니다. 내가 소리를 잃으니까 좋아? 이 말에 부모님은 답합니다. 너가 어떻든 우리는 상관없어. 다소 형식적인 대사이긴 해도 이 말을 듣는 대상이 보리라는 11살 아이라는 걸 생각해보자면 충분히 감동적인 대사입니다. 행복이란 서로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그 사람이 소수든 다수든 상관하지 않고 그 자체로 봐주는 것. 이러한 착함이 있기에 보리네 가족은 앞으로 계속 행복할 겁니다. 우리 사회도 보리네 가족처럼 주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을까요? 영화 나는 보리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자막이 가장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영화의 모든 대사가 자막으로 등장하는데요. 특히 수어 장면에서는 수어를 그대로 직역해 놓은 듯한 자막은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언어 생활을 할 때는 완벽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수어는 하나의 신호이기에 의미가 분명한 명사, 동사, 형용사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수어로 이야기할 때는 조사가 거의 없죠. 아마도 감독이 농인 부모를 둔 경험이 있기에 수어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자막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이는 비청각장애인뿐 아니라 청각장애인을 관객으로 고려한 부분일 겁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화가 전무한 가운데 참으로 세심한 편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수어를 통한 청각장애인의 소통 방식을 제대로 보여줌으로써 비장애인들이 청각장애에 대해 한 발자국 더 이해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는 점도 큰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보며 들었던 아쉬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약간 지루한 편에 속합니다. 아무래도 청각장애인을 소재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말소리가 나오진 않습니다. 110분 동안 오롯이 스크린에 눈을 붙이고 봐야 하는 영화이기에 이런 영화를 즐겨보지 않는 분이라면 다소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경음악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영화가 자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갔습니다. 때문에 귀마개를 챙겨갔어요.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영화를 관람해보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영화 중간중간 배경음이 들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 부분이에요. 청각장애인도 비장애인도 같은 처지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자연적 배경음 말고는 안 나오길 바랐는데 개인적으로 오게 튀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평등함으로써 행복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이니만큼 인위적 배경음이 없었다면 주제가 더욱더 부각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화 내내 배우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아름다운 풍경, 소소하지만 명확한 주제를 전달해주는 스토리가 참 매력적이었던 영화. 배우들의 연기도 모난 부분 없이 영화의 상황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어울렸던 영화. 김진우 감독의 나는 보리 리뷰였습니다. 혹시 보실 분들은 엔딩 크레딧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윤봉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